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코인 시장이 마치 폭망할 것처럼. 루나, 테라, 셀시우스, 3에로, 보이저, FTX, 그레이스케일까지. 최근에는 오늘은 바이낸스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개인 시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정말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가격을 보면서 이슈를 보면서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언급을 드리죠. 본질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긴축을 명분으로 한 물가 폭등, 코로나 락다운, 유통망이 막혔죠. 중국이 봉쇄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가속화되었고요. 원유는 감산을 하고 있죠. 실물 경제,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코인 시장, 즉 자금이 놀지가 않습니다. 자금 경색, 신용 경색, 혈관이 막혀버렸습니다. 과연 혈관이 언제 풀릴까요? 언제 이 막혀있던 혈관에 언제 자금줄이 공급이 될까요? 자,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자금은 풀릴 수밖에 없어요. 혈관에 공급되어 있는 장기들이 파괴가 되고요. 양털이 깎아질 만큼 깎아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 금리 인상 중단,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중단, 금리 인하를 넘어서 우리가 진짜 지켜봐야 될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회사채 매입,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 마이너스 금리까지 통화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전 세계에 막혀있던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바로 코인 시장으로, 블록체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물가를 폭등을 했다는 거는요. 전 세계 소비, 그리고 생산, 투자, 고용, 경제 파일을 축소시키면서 그 파일을 어디로 보낸다? 바로 질적인 성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질적인 성장 기반 위에 가상과 메타에서 성장과 세금을 뽑아냅니다. 이게 CBDC이고요. 이게 메타이고요. 이게 토큰이고요. 기업을 대체해 나가는 플랫폼 전쟁이자 메타버스 4차 산업을 통한 문명의 이동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과거의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나오는 루나, 테나, 셀시우스, 3에로, 보이저, FTX, 그레이스케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제가 언급드렸죠? 그레이스케일 뒤에는 이미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 밑그림은 정해져 있다. 바뀌지 않는다. 이미 혈관과 모든 인프라는 깔려 나가고 있다. 자, 그레이스까지 흔들거린다 그러면 개인 투자는 흔들거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도는 정해져 있다. 단 1도 흔들거릴 이유가 없다. 왜? 앞으로의 시스템, 자본주의의 성장을 바로 여기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단 1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킹해야 될 거는 연준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방향성은 100% 정해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6개월,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연준의 다음번 금리 인하, 제로금리까지 양적 완화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첫 번째 타깃입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곳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떨어지면 매입, 폭등하면 일부 차익 실현, 나머지는 끝까지. 이게 본질이다. 이유? 자, 이유로 볼게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요. 자, 맥스 카이저. 자, 이분이 예전에 리플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증권이다. 뭐 비스무리하게 어쨌든 중요한 건 안 좋은 말을 언급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 반감기 전 2023년 대규모 랠리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13년 동안 상승했고 향후 20년, 30년, 50년 동안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갈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이 시장은 100배를 넘어서 200배를 넘어서 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00억이 넘어간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XRP의 가격은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 어디가 있을까요? 5년 안에 어디가 있고 10년 안에 어디가 있고요. 20년 동안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한 40억, 50억 하거든요. 이 기준점으로 얘를 500억 원에 구입한다. 자, 과장된 포인트일까요? 누가 보면 미친놈이죠. 그쵸? 원래 미래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미친놈입니다.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자전거 시대, 마차 시대에 자동차를 이야기하면 미친놈. 자동차의 시대에 비행기를 얘기하면 미친놈. 우주선을 얘기하면 미친놈이었죠. 이제 다 미친놈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주로 확장되고 있죠. 메타로 확장되고 있죠. 그쵸? 자, 다시 한번. XRP의 가격이 10만원, 100만원,
1,000만 원 간다 그러면 미친놈이겠죠. 그쵸? 우리의 목적지는 명확성이다. 즉 혈관에 다 깔려나가고 있다. 전 세계 50개 국가들과 수백 개 금융국가들과 함께 중앙은행들과 거대 메이저 은행들과 함께 이미 인프라, ODL 모든 부분들은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정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크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수하였다. 약세계동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 전망한다. 방향성은 제가 100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참 많이 쓰네요. 사실 99.9999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 방향성은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왔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인공지능은 전 세계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는 각 산업별로 특징을 드렸지만 자율주행차로 오늘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사람이 무인차로 변신을 해요. 자, 자동차, 얘가 전 세계 5G로 통신망으로 다 묶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에서 우리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게 불법이야. 차 안에 사람을 타면 여기 소프트웨어, 영화를 보거나 또는 여기 이용료, 어떤 부가가치, 이제 막 AR, VR이 막 창궐을 하겠고요. 차 안에서 어떠한 일을 다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결제를 바로 크립토로 합니다. CBDC, 소매형 CBDC, 그리고 크립토들로 다 연결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다 데이터로,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차는 그냥 이동하는 모바일, 이동하는 로봇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 소프트웨어는 뭐다? 소프트웨어 지갑이 있다. 디지털 지갑. 여기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단 1%만이 생존하겠죠. 그쵸? 여기서 데이터가 폭증합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나오면 여기에 인공지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걸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 클라우드로도 부족하다 보니 바로 저장성 코인인 파일 코인을 비롯해 이 분야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확장되어 나가는 거 뭐죠? 자율주행차 플랫폼뿐만 아니라 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리고 공유자동차 플랫폼, 그리고 중요한 건 공유경제 플랫폼, 여기에 뭐 에어비앤비, 그쵸? 숙소, 그리고 기타 등등의 P2P 개인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다 연결이 되겠죠. 블록체인으로서. 지금은 기업이 담당을 해왔지만 과거에는 기업의 개수가 폭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소프트웨어, 블록체인이 담당하게 되겠죠. 다 묶어버리면서 5G로 다 묶어버리고 6G로 다 묶어버리고 데이터가 폭증하겠죠. 그리고 중간 단계의 기업이 담당하는 걸 블록체인이 다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 단계는 축소되게 되고요. 이 세상은 메타로 가면서 알 수 없는 바로 영역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루나, 테라, 셀시우스, 3에로 캐피탈, 보이죠? FTX, 그레이스케일은 뒤에 누가 있냐면요. 이미 세상을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다음 그림을 다 나가고 있다. 중요한 건 지나간다. 흔들릴 이유 단 하나도 없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서로 그레이스케일이 파산한다? 그럴 경우는 0.0001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DCG가 뒤에 있기 때문에 DCDG에 누가 있죠? 자, 더 이상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다른 그림을 만들어 나갑니다.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이미 게임은 끝났고 질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회사 명칭만 바뀌어서 확장해 나간다. 심지어 지금은 조그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놀기에 조금 더 낫겠죠. 지금 주식시장을 함부로 파산을 못 시키듯이. 왜? 그들도 막대하게 팔아나와 다리 하나가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FTX 종지가 귀엽게 날리겠죠.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직하게 방향을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돈 세탁, 아크인베스트, CPI 발표되기, USDD 패깅. 자, 그러면서 바이낸스 돈 세탁 혐의, 미국 검찰 형사 고발 검토. 자, 이제 바이낸스까지 또 흔들어요. 아크인베스트, 코인베이스 주식 추가 매수였다. 아까 언급하였죠? 미국 CPI 발표 앞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반등 나오고 있다. 이거는 단기적인 중기적인 흐름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가다가 한 번은 꺾일 거예요. 연준의 스탠스가 나올 거고요. 거기서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리고 유지, 시장은 버텨나다가 한번 푹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때가 우리가 진짜 제로금리, 양적 완화, 질적 완화. 이게 시차를 두고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와야 종이화폐가 부서지기 때문에, 그래야 코인 시장이 들어오고 CBDC의 세상이 오기 때문에, CBDC의 세상이 온다는 건 XRP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도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생은 지나간다.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 CBDC가 도입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100%.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하는 거다. 이미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는 종이화폐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대 마진 축소폭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금융기관이 생존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다음번 세상이 바로 CBDC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더불어 트론, USDD 패깅 불안정 장기화되나. 또 흔들리거리는 거죠. 스테이블코인 USDD 가격이 0.97달러를 밑돌며 불안전한 패깅이 나타났다. 계속해서 불안전한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코인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시가총액 단 한 개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조그마니 얼마나 가지고 놀기 편하겠습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들의 입장에선. 전 세계 주식시장은 크게 못 움직이잖아요. 미국 주식시장만 해도, 미국 채권시장만 해도 크게 못 흔들죠. 요거 한번 10년에 한 번씩 흔들면 세상이 흔들거리니까. 근데 코인 시장은 지네 마음대로 흔들어. 요만하니까. 얘가 그래서 요만하니까 100배를 넘어서 200배를 넘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다만 대중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세상을 통제하면서 모아가면서 열심히 쪽 빨아가면서 밑그림을 다 그려나가고 있다. 짐 로저스, 대다수 암호화폐 결국 사라질 것. 다 알고 있는 얘기죠. 1% 남고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의 시대가 있었지만 이 사람이 원자재 투자의 달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주식은 버핏이었죠. 앙드레 코스텔라이니, 그리고 피터 린치, 벤자민 그레이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중요한 건 뭐다? 이제는 우리의 시대다. 이제는 코인의 시대다. 코인의 시대란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신다면, 당연히 초기 시장이니까 파고가 있는 거예요. 많이 사라졌다가 생겨났다가 하지만 결국 안정화가 되면 그때는 성장폭이 늦어지겠죠. 이때는 늦는다. 진짜 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이 시장이 200배 넘게 성장한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규모, 미국 시장 하나만 봐도, 그리고 유럽,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현재 코인 시장은 너무나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채권 시장, 전 세계 부동산 시장,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전 세계 원자재 시장, 전 세계 환율 시장을 보게 되면 코인 시장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슴이 설렙니다. 개수 하나를 추후에 미래에 대한 노후 대비로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2, 3년 안에 폭등이 한번 나오겠죠. 이때 차익 실현 조금 해서 저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평단가를 낮출 때 쓰겠죠. 나머지 50은 죽을 때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가져갑니다. 돈이 필요하면 찔끔 팔아가면서 저는 돈의 자유로부터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간을 우직하게 동행하면서. 자, 비트코인을 이용한 유럽, 아프리카 즉각 송금 시작하였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현지 통화 자동 환전.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왔지만 중요한 건 진짜 결제를 이용한 인프라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죠. 스테이블코인과 소매용 CBDC. 그리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큰 거래, 많은 거래가 아니라 큰 거래에 적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 젊은 세대 성장 기회의 가장 큰 투자는 암호화폐이다. 정확하게 인지한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네가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을 동시에 내보내고 있어요. 미국 연준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과 파트너십이 있고요. 전 세계 핵심 금융 세력 중에 하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금줄의 뿌리는 같다. 그래서 이들이 휘둘리는 페이크에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장기가 가장 큰 투자는 암호화폐이다. 이미 역사는 정해져 있다. 영국 중앙은행 개념증명 CBDC 커스터디 월렛 샘플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 이 세상이 점점점 파운드화를 망가짐으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 중에 하나이죠. 디지털 파운드. 디지털 파운드는 바로 리플이다. 그리고 디지털 유로, 그리고 스위프트, 엑센추어와 바로 직관적으로 연결된다. 영란은행은 최근 CBDC용 커스터디 월렛 개념증명 프로젝트에 착수할 샘플 월렛을 모집하고 있다.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프로젝트 예상 기간은 5개월. 예산은 20만 파운드, 약 24만 4,500달러이다.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몇 주 내로 CBDC 사용 사례에 대한 각 기관들 간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 파운드화가 전 세계의 글로벌 결제 통화 중에서 가장 빠르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CBDC를 도입하고 있죠. 러시아 루브라 또한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고 CBDC가 굉장히 시계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의 현재 시스템에 대한 구경제를 파기하고 이미 밑그림은 다 나가고 있다. CBDC가 도입되는 이유는 국경 간 결제에 바로 전 세계 송금과 외환, 환전, 송금과 결제, 환전을 누가 담당한다? 오직 XRP 하나가 담당한다. 누가? 전 세계 기득권과 리더들이 이렇게 정했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 가면 돼요. 왜? 통화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에 CBDC가 나왔기 때문에. 각 국가별 다른 플랫폼에서 탄생된 멀티 CBDC건 거액 결제형. 중요한 건 CBDC를 다른 플랫폼에서 탄생된 CBDC를 옮기는 건 누구다? 바로 XRP이다. 브릿지 통화이자 브릿지 자산으로서 이 CBDC 하나만 갖고도 동행할 이유가 된다. 여기에 NFT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자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이 메타를 기준점으로 한 그 상상할 수 없는 시장 규모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거죠. 자, 데이비드 곡스타인 전 하원 후보죠. 리플과 SEC 소송 양측 합의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합의가 나오더라도 중요한 건 명확성이 나와야 된다. 승소를 하면 명확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승소건 합의건 벌금을 내건 명확성이 나와야 된다. 상품과 증권에 대한 명확성이 나오고 따라서 따라오는 법률로서 그 부분이 나와야 되고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그대로 규격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 시장은 폭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폭등에 들어온다는 건 아까 언급드렸던 뭐죠? 바로 혈관이 풀린다는 거죠. 미친 듯이. 이것 또한 매크로와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 따라오는 규제와 함께 이 조그마한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하나도 안 되는 시장이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그 중심에 심장에 XRP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제 심장은 굉장히 두근두근 됩니다. 설레다는 거죠. 지금의 가격 500원을 보면서 얘가 얼마까지 갈까? 얘가 10,000원을 넘어서 100,000원을 넘어서 간다면 요거 하나 팔고 두 개 팔고 깎아 사 먹고 뭐 이게 아니고요. 이 가치가 지금 얼마가 갈지 지금 자 5만 개, 10,000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드랍 방식까지 설계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임스 K 필란 변호사가 법원 판결 자료 봉인, 이의제기 불허 리플 요청을 승인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트위터를 통해 약식 판결 자료 일부를 봉인해달라거나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법원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식 판결에 대한 동의 문제, 전문가 이의 제기, 하이테스트 관련 질의응답에 관한 SEC 봉인 자료 등 3가지 미결 문제가 서로 얽혀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 더불어서 폭스 비즈니스 기자. 자, 이 사람이 12월 15일 리플과 SEC 합의 소문은 사실 무근이다. 까르다노 에이다의 설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12월 15일 합의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한 가운데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XRP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존 디튼 변호사 또한 기자의 말을 믿는 게 더 안전하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내년 상반기를 언급하고 있죠. 3월, 6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기준점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전 세계 물가 제가 언급드렸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 원유에 대한 증산 이 매크로 이슈들과 함께 그리고 명확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무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진행될 것 같은 왜? 혈관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풀게 되면 명확성에 나오게 되면서 자금줄이 미친 듯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전 세계의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전 세계를 총괄하는 이 질서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 모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구제할 것. 저는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레이스케일 뒤엔 DCG가 있고요. DCD 뒤에는 마스터카드가 있고요. 마스터카드 뒤엔 누가 있다? 전 세계 글로벌 바로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ACHBC,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뒤에 연준. 자, 뿌리가 같다. 그들이 인프라를 까는 거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러한 이슈들에 이미 지도는 정해져 있다.